토트넘이 손흥민 없이 맨시티를 2대1로 이기는 파란을 일으키자 아니나 다를까 일각에서는 토트넘이 맨시티를 이긴 것은 순전히 펩이 토트넘을 봐줬기 때문이다. 제대로 했다면 손흥민이 출전했어요. 번지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홀란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일부 팬들이 있는 것은 알지만 토트넘을 이기기 위해 펩이 경기 중 보여준 몇몇 행동들을 보면 저 주장은 완전히 사실을 날조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펩이가 토트넘에게 진 것은 알고 보면 손흥민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다소 알쏭달쏭한 분석을 내놓아 많은 팬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31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카라바오컵 16강전에서 티모 베르너의 선제골과 파페 사르의 결승골을 엮어 맨시티를 2대1로 꺾으며 8강에 진출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토트넘이 강호 맨시티를 누른 것은 2003년 2월 정규리그 맞대결 승리 이후 1년 8개월 만이어서 현지 토트넘 팬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영국 현지 매체들 역시 이날 경기에 대해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졸전 후 맨시티를 꺾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도하면서 토트넘이 우승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고 일제히 전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으면서 맨시티가 이길 것이라고 다수의 영국 현지 매체들은 전망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는데요. 경기가 시작되자 토트넘은 초반부터 의외로 맨시티를 밀어붙이며 전반 5분 만에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그 주인공은 손흥민 대신 왼쪽 윙 포워드로 출전한 티모 베르너였습니다. 오른쪽에서 돌파에 들어가는 클루셉스키가 한 박자 빠른 컷백을 골문으로 보냈고 이것을 티모 베르너가 오른발 논스톱으로 슛을 때려 맨시티의 골망을 갈라버렸는데요. 이 장면은 영국 현지뿐 아니라 국내 축구 팬들을 흥분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오른발로 그냥 차는 게 아니라 상대 골키퍼의 손이 닿지 않도록 살짝 감아차는 것 같은데 손흥민만큼 많이 휘지 않아도 그럴싸하게 휘는 걸 보면 손흥민과 훈련하면서 많이 보고 참고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맨시티는 선제골을 얻어맞고 공격 라인을 최대한 끌어올려 토트넘을 압박했습니다. 토트넘은 맨시티의 엄청난 화력을 견디지 못하고 중앙선조차 넘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 세트피스 상황에서 클루셉스키가 사르에게 밀어준 공을 사르가 그대로 논스톱 중거리 슛을 때려 맨시티의 심장에 꽂아버리면서 2대0으로 앞서가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 없이 이게 가능하다니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여기서 한 골을 얻어맞아 2대1이 된다면 브라이튼전 2대3 역전패의 대참사가 또다시 재현되고 말 것이라고 두 골을 앞서 나가고 있어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이런 염려는 전반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맨시티는 이날 가장 뛰어난 폼을 보여주는 누네스의 추격골을 얻어맞으면서 전반전을 2대1로 마치고 마는데요. 이 장면을 본 이브닝 스탠다드의 킬패트릭 기자는 토트넘이 실점을 한 시간대가 전반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대단히 좋지 않은 시간대에 실점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전반전을 2대0으로만 했는데 2대1이 되면서 후반전은 맨시티의 역전 가능성이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기라고 말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가면서 토트넘은 사르를 빼고 비수마를 넣어 벤탄쿠르와 함께 수비형 미드필더 하나를 더 두어 수비를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맨시티는 토트넘을 상대로 반코트에 몰아놓고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어 언제라도 동점이 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몇몇 팬들은 수비라인을 일부러 토트넘이 내린 것이냐 아니면 맨시티의 화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비라인이 내려간 것이냐 라고 물었고 또 다른 팬들은 포스테코글루가 수비라인을 끌어내려서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하지 않는 모습은 보다 처음 본다고 말하면서 만약 손흥민이 있었다면 펩은 절대 저런 식으로 토트넘을 밀어붙이지 못했을 것이다. 뒷공간을 저렇게 맘 놓고 비워놓은 상태에서 토트넘을 일방적으로 패는 건 손흥민에게 떡을 갖다 바치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팬들의 주장을 증명이라도 하듯 토트넘은 중앙에서 공을 끊어내면 전방에 있는 베르너에게 공을 연결했고 베르너는 공을 몰고 올라가면서 맨시티를 위협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베르너는 반대쪽에서 쇄도하는 존슨에게 컷백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단독 찬스를 맞이해도 골을 넣지 못할 뿐 아니라 전진하는 클루셉스키에게도 패스를 연결하지 못해 많은 팬들로부터 베르너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장탄식을 이끌어내고 말았습니다. 베르너는 후반 들어 햄스트링이 올라와 결국 교체 아웃되고 말았는데요. 결국 토트넘은 1점을 리드한 것을 잘 지켜 2대1로 맨시티를 물리치고 카라바오컵 8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토트넘은 다음 라운드에서 맨유를 상대하고 만약 맨유를 이긴다면 그 다음 4강전에서는 아스널을 만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약 아스널도 이긴다면
토트넘은 결승에서 위르겐 클롭이 이끌고 있는 리버풀을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며 카라바오컵 우승을 위해서는 현재 리그에서 강팀이라는 팀들을 모두 눌러야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손흥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팬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맨시티를 이긴 것은 순전히 운이다. 펩 과르디올라는 토트넘에게 지고 있는데도 홀란드를 마지막까지 투입하지 않았다. 경기 중에 펩이 웃는 걸 봐라. 적에게 지고 있는 자가 이기고 싶어 최선을 다하는 모양새인가? 의미도 없는 카라바오컵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토트넘이 이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를 매번 하이라이트만 보기 때문에 2대1이라는 숫자만 기억하는 것이고 홀란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하고서 자신이 정한 답에 짜맞추는 억지 주장이라고 말하면서 정신병에 가까운 추궁하는 팬들의 이런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맨시티는 후반전 들어 디아스와 김민재 대신 요시코 그바르디올과 마테오 코바치치를 투입하며 1군 주전을 투입했고 그 뒤로 필포든을 빼고 베르나르도 실바를 투입했다. 홀란드 한 명을 빼고 거의 1군 주전을 모두 투입한 상황이 후반 60분경이고 무려 30분 이상이 남은 상황에서 1군을 거의 모두 투입했기 때문에 펩이가 봐줬다는 것은 경기를 안 본 자들의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펩이가 경기 중에 미소를 지은 것은 경기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고 펩이는 교체 투입되는 선수들에게 적극적인 전술 지시를 하고 경기 중 일어서서 전진하라고 독려하며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나온다고 말하면서 전반전에 2골을 얻어맞은 것은 펩이가 토트넘에 손흥민이 없다고 방심하고 토트넘을 너무 높은 라인에서 밀어붙였기 때문인데 만약 펩이가 원정에서 토트넘에게 늘 고전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면 저렇게 토트넘을 높은 라인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역시 현지 축구 기자들이 토트넘을 이기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맨시티는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을 상대할 때 늘 어려움을 겪었다고 운을 떼면서 그들은 플레이 자체가 간결하면서 매우 투쟁적이고 날카로우며 매 경기를 할 때마다 발전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인다. 만약 손흥민이 경기에 나섰다면 토트넘은 더욱 무서운 팀으로 변해서 우리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펩은 손흥민처럼 베르너가 골을 넣을 줄은 아마 몰랐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베르너는 손흥민처럼 골을 넣지 못할 것이라고 펩이가 방심했는데 운 좋게 골을 넣어버리면서 사실상 맨시티가 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펩이가 토트넘을 봐줬다보다는 손흥민이 없는데 베르너가 골을 넣어버리는 대반전 때문에 맨시티가 진 것이라고 말해 또 다른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